기존 그 금융권 플레이들하고 그 핀텍 스타트업들 간의 뮤추얼 그 협업을 통한 그 뮤추얼 시너지는 뭐 굉장히 명확하죠. 스타트업들에게는 그 필드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어드바이스를 들을 수 있고 또 자신 서비스에 대한 그 시장의 냉철하고 현실적인 그런 리얼리티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. 또 자신의 서비스, 핀텍 서비스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잠재적 고객층을 확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권에 투자를 유치를 할 수도 있죠. 그렇다면 기존의 금융권에게는 어떤 혜택이 들어가나 이들에게도 뭐 베네핏은 많습니다. 일단 이 뭔가 혁신적인 그 핀텍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의 기존 고객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부가가치가 많은 그런 핀텍 서비스는 새로운 매출 창출의 기회 또는 오퍼레이셔널 이피션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은행권에서 뭔가 핀텍 스타트업들이랑 협업을 통한 그런 시너지는 놓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럼 실제로 영국의 그 금융권은 어떤 형태로 핀텍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지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요.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비주얼 DNA입니다.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이런 퍼스널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펀하고 라이트 터치한 퀴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에 대해 프로파일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 고객들의 그 파이낸셜 비헤이비어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합니다.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토대로 그 뱅킹, 크레딧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만들어서 은행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비주얼 DNA가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그 신용 평가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그들의 모델을 돌려봤어요. 그랬더니 14,000명이 넘는 사용자에 대한 프로파일을 봤더니 그 Default Prediction Score, 그 채무 불이행하는 그 스코어가 조금 프로페셔널한 텀일 수도 있는데 0.53 G로 나옵니다. 참고로 여기서 이제 금융에서 크레딧 리스크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크레딧 스코어 카드로 그 굉장히 통상적으로 억셉터블한 그 레인지는 0.45에서 0.6 G 범위이니까 이런 퀴즈만으로 이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이고요. 또 이 영국의 그 리테일 뱅크에서 그 라이브로 개인 대출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 테스트가 굉장히 펀하니까 사용자한테 이 프로파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그랬더니 이 디폴트 프리딕션 스코어가 5.3포인트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so what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. 사실 이 본질적인 의미는 이 뱅크에서 이거를 토대로 그 수업셋 아나리시스를 해보니까 그 랜딩에 대한 디폴트 레이시 약 20% 이상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. 결국 은행 쪽은 굉장히 큰 코스트 세이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. 또 뭐 우리한테 많이 요새 알려진 펀딩 서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이제 그 대출 관련 온라인 P2P 그 랜딩 플랫폼이죠. 기존 금융권에 있는 빅플레이어들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보면요, 그 산탄데하고는 그 산탄데가 펀딩 서클에게 자신들이 스스로 그 프라이싱을 할 수 없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들을 적극적으로 던져주고 리퍼를 해주고 펀딩 서클은 그들만의 그 스몰 비즈니스 대출에 대한 그 프라이싱에 대한 노하우를 적극 살려서 프라이싱을 하고 산탄데가 원하면 같이 코-언더라이팅을 해주는 구조입니다. 여기서 또한 펀딩 서클은 산탄데에게 뭐 캐시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그 뱅킹 서포트를 필요로 하는 자신들의 고객을 적극 산탄데에게 추천함으로써 사실 산탄데 입장에서는 새로운 디스트리뷰션 채널이 생기는 거죠.
또한 펀딩 서클은 그 비즈니스 파이낸스 파트너십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국 정부로부터 2천만 파운드의 자금을 받아서 2,000개의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랜딩을 해주고 6,5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스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영국 정부가 추가로 4천만 파운드의 간접 투자를 펀딩 서클에게 합니다. 사실 물론 모든 그 핀텍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의 금융권과 협력을 하면서 모두가 해피하고 모두가 시너지가 나는 모델을 만들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때로는 스타트업들이 그 기존의 그 금융권에 있는 빅 플레이어들의 그 고유 영역을 그 침범을 하고 마켓쉐어를 빼앗는 그 트래시 되기도 하는 게 사실이죠. 그래서 그 예가 그 P2P 외환거래 플랫폼인 트랜스퍼와이즈입니다. 기존에 은행에서 그 소비자 외환 거래를 할 때 환율 플러스 수수료 해서 토탈 코스트가 약 5%대였다고 하면 P2P 방식으로 그 외환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트랜스퍼와이즈는 이 수수료를 0.5%대로 낮춰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서비스고요. 그렇다면 이에 대응해서 그 영국의 금융권들은 이거를 그 자기의 비즈니스 에리아이니까 막아서 못하게 하는 방안보다는 자신들도 이 수수료를 경쟁력 있게 책정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. 그래서 한 예가 HSBC인데 작년에 트랜스퍼와이저가 하도 그 은행에 소위 말하는 이런 갑질을 고발을 하고 피티션을 하니까 HSBC가 일부 자사 고객에게 외환 수수료를 환불을 줍니다.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핀텍 스타트업이 기존에 있는 그 인컴번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챌린지를 할 때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개선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니 이게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제가 제 소개를 뒤로 미뤘는데요.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영국에서 쭉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이제 금융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. 모건스탠리와 사모펀드 등등에서 일을 했는데 2012년 13년도에 스프레딧이라는 핀텍 컴퍼니를 창업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그 영국에는 신용카드의 할부 제도가 없어요.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온라인 스토어 결제를 할 때 할부를 적용할 수 있는 페이먼트 플랫폼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페이팔이 한국의 할부 제도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창업한 지 1년 안 돼서 2013년도에 영국의 엑셀러레이터인 시드캠프의 파이널 위너로 선정이 됐고요. 또 영국 통신사 O2에서 주관하는 영국 100대 중소기업 뽑는 그런 컴피티션에서 탑 10 most innovative한 비즈니스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금융권에서 플레이어들이 도와줬기 때문인데요. 영국의 KPMG에서는 스타트업들만 따로 케어해주는 팀을 꾸렸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KPMG의 컨슈머 랜딩 부처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돼서 저희 사업 모델에 대한 피드백하고 포텐셜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. 또한 그 영국의 그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프로페서이기도 하신 그 핀텍 전문 엔젤 투자자의 인맥으로 영국 그 한 은행의 CEO와 연이 닿아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고 또 당장은 아니지만 파트너십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일은 그 지금의 빅 플레이어들이 핀텍 스타트업들을 보는 시선이 자기 고유 서식 기술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우리가
앞으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들의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핀텍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럼 유럽의 그 핀텍 시장의 미래는 어떤가? 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사실 핀텍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기 전에 영국 특히 런던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로 성장을 해왔는데요. 시대나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금융업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정부의 어떤 그 포괄적인 지원 정책으로 오늘은 그 핀텍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요. 그 다음에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존 금융권의 빅플레이어들이 하나둘씩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이코시스템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트렌드라면 영국은 미래에도 탑 글로벌 핀텍 센터라는 그런 왕관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견해이고요. 그렇다면 이런 유러피안 사례가 저희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하면 일단 그 핀텍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그냥 규제 완화가 아니죠. 리스크 어저스티드한 규제가 필요하고요. 또한 핀텍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프로그레시브한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중요하죠. 이 핀텍 스타트업들과 협력하는데 적극적인 그 빅플레이어들의 참여는 굉장히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경험, 영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 핀텍 이코시스템을 조금 더 고도화하시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 그 이 빅플레이어들하고 그 스타트업 사이에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프로페셔널한 인터미디어가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악셀러레이터, 멘토, 엔젤, 핀텍 전문적인 그런 인터미디어들이죠. 그래서 이러한 그 요소들의 유럽 핀테크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조금 더 액티브한 이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을 때 벤치마킹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